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서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의 새해는 사실 1월 1일부터였고요.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영상을 아마 하루에 하나씩 혹은 일주일에 최소 2개씩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고요. 오늘도 설날이긴 한데 영상 업로드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에 2개씩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올리고 있고요. 커피 관련된 컨텐츠가 인기가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반 카페나 이런 창업적으로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로스팅이나 스페셜티 커피나 신맛 나는 커피들은 인기 게시물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것들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사실은 구독자랑 혹은 뭔가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찍는 것도 있고요. 개인적 목표도 있어요. 일단 시도해보자. 뭔가 결과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달 동안 꾸준히 올려본 결과 구독자 한 60명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찍어놨던 게시물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구독자가 이제 느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폐업한 형이 있는데 같이 제가 창업을 도와줬죠. 창업을 도와줘가지고 장사를 잘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폐업한 형이랑 한번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인터뷰가 조회수가 높아지면서 거기서 이제 가입자가 많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 전문이나 이런 것들도 가입자가 들어오긴 하는데 구독자가 들어오는 거죠. 구독자가 들어오는데 일단은 지금 현 시장이 이 대폐업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 이걸 언제 알았냐면은 저희가 개인 업체들한테 로스팅을 통하며 이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납품량이 점점 줄는 거예요. 그 납품량이 준다는 건 다른 말로 커피 소비가 준다는 의미를 뜻하거든요. 커피 소비가 준다는 건 커피숍에서는 매출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커피 소비가 과연 왜 줄까 작년부터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고민 끝은 결국은 금리인 거죠. 이제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씩 지출을 줄여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좀 느끼다가 올해부터는 이거를 그냥 이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려고 저도 이제 제 볶는 커피나 그냥 맛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자신을 PR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PR을 하려고 이 유튜브라는 영상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폐업이 많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시장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외식 시장을 면밀히 놓고 분석해 보자면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중간이 사라진 거예요. 중간에 애매모호함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포지셔닝은 중간에 애매모호함인데 왜냐면 동네에서도 25, 인스타그램으로 25, 네이버 블로그로 25 이런 식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생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각 파트별로 이렇게 법인을 나눠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게 평균은 점점 사라지고 극과 극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실종되는 건데 이걸 이제 분석했던 김난도 선생님의 그 책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지 않았고 올해 그 책을 읽었다가 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쓰여 있었구나.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가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평균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극과 극으로 바뀌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싼 거를 이제는 외식시장에서 만약에 한 끼만 먹는 거고 나머지 2끼나 혹은 이틀 정도는 집에서 값싸게 먹는 거예요. 혹은 편의점을 먹는 거죠. 편의점 도시락이나 이런 식으로 값싼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 한 끼 정도를 이제 비싼 곳에서 먹게 되니까 비싼 곳들은 살아남게 되고 평균이 실종하게 되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시장에서는 이제 컨셉이 확실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장이고 이 금리 기조가 고금리 시대가 계속 연장이 된다면은 이 시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시장만 살아남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은 컨셉이 확실한 매장,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공동구매. 그러니까 공동구매하면 뭔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공동구매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매장들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컨셉이 돈을 잘 벌고 어떤 컨셉이 돈이 못 버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 시장에서 10년 이상 창업과 폐업을 반복했거든요. 사실 며칠 있다가 저희 매장도 하나를 폐업을 해요. 그러니까 상권이 좋은 매장, 나중에 공개는 하겠지만 상권이 좋은 매장이 있는데 폐업을 해요. 폐업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월세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 대비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올린 월세를 낮추지 못하잖아요. 상가 주인이.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시행착오를 반복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설명한다는 게
사실은 좀 두려워요. 왜냐면 내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자신이 믿는 것들을 믿으면서 확신에 차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조차도 나쁘진 않구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은 보는 시청자들의 몫인 거고,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제 폐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 우리 근데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폐업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전에 권리금이 있었던 자리나 들어가기 힘들었던 자리에 이게 선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초격차라는 책을 읽어보면 삼성전자는 그래요. 남들이 불경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 많이 투자해서 그 격차를 2배 이상 벌린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불경기일 때 우린 투자를 더 해가지고 이거를 격차를 2배 이상 넓린 격차를 띈다. 그래서 초격차 경영 전략을 취한다.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대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직관인데 물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장을 창조하는, 만들고 소비까지 하는 이런 기업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 뭐 이런 작은 업체들은 큰 흐름에 내가 얼마나 재빠르게 먼저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어느 순간 엑시트 전략을 잘 취하느냐. 제 그 유튜브 이름이 빠른 커피예요. 빠른 커피. 왜 빨라야 되냐면 남들보다 반보만 앞서면, 반보만 빠르게 하면 이 유행을 타서 유행의 정점일 때 엑시트를 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업을 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이나 개인의 성장이나 돈을 버는 성장의 곡선은 이 S자 곡선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그때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엑시트하고 넘겨야 되거든요. 한 3-4배, 4-5배 계속 하다 보면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거나 아니면 부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계속 커지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장을 창조할 수 있을 때까지 시장을 키우면 좋은데 이 서비스업이나 이 커피 관련돼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품업계로는 네슬레가 꽉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쪽으로는 스타벅스나 혹은 그 네덜란드 대항해 시대 때 있었던 생규 유통과 관련된 오래된 회사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업체가 들어가기 힘든데 80년대부터 미국에서 스페셜티 바람이 부는 바람에 저희 같은 신규 업체들이나 한국의 신흥국, 그 다음 커피를 먹기 시작한 중국, 한국, 대만,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제 아시아나 아랍권이 먹겠죠. 이런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커피, 스페셜티 커피가 각광받으면서 이렇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 그런 시장에 진입이 없었다면 저희 같은 도전자나 실제로 커피는 브라질 커피의 가장 가격이 싼 인스턴트 커피나 가격이 싼 커피만 쭉 즐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필요하다고 보고요. 숲이 있다면은 작은 나무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 관련된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이건 저의 미래와도 관련돼 있어요. 이건 영상을 찍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나를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미래.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외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항상 견해를 말하고 있는데 일단 음식점이 너무 많은데 코로나 때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폐업의 시기를 지금 거치면서 또 무너지고 있지만 음식점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점의 숫자가 아니라 음식을 먹을 인구수가 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한국은 인구수가 없어지면 결국 자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어요. 자국 내에서 소비할 여력이 많이 없다는 건 지금처럼 매출 감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이 신선식품의 경우에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출하게 되면 커피를 수출하게 되면 단점은 뭐냐면 이태리나 이미 기존에 있었던 프랑스나 뭐 이런 유럽의 그 로스팅 강국들, 미국의 스타벅스처럼 이 이미지를 파는 프랜차이즈의 강국들, 이런 이미지 속에서 내 원두를 팔 수 있는 판로가 굉장히 좁아지고 경쟁 상대도 굉장히 격차가 커요, 이미지상. 그래서 그 외식 산업의 미래로 봐도 이 커피가 이게 제가 하는 이 사업이 미래가 밝냐 이러면은 인구가 줄어서 밝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비단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식 산업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는 외식 산업이 흘러가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맞벌이 하시고 바쁘시니까 느끼실 거예요. 이제 아침에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밥 같은 게 와가지고 그때그때 간편하게 먹고 회사를 가거나 도시락도 배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끼 식사를 때우는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공장에서 제조, 그 다음에 판매, 유통하는 회사 또 따로 있고 아침마다 이제 쿠팡이나 이런 것처럼 배달해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장 밥을 만들고 우리는 먹고 일을 하는 이런 굉장히
고도화되고 분업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인구가 줄면 근데 이런 것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과연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이 스페셜티 커피가 일반 커피와 다르잖아요. 예술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술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형용하기 어려운 말이고 이렇긴 한데 이 힌트는 어디서 봤냐면은 일단은 유럽에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피렌체의 가죽공예가 유명해요. 거기 장인들이 가죽공예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가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어젠가 장국진 그 국립현대미술관 가가지고 덕수궁에 있는 장국진 미술품을 봤는데 그림 그린 걸 봤죠. 그림 그린 걸 봤는데 그 삶 자체가 예술가의 삶으로서 자신만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 시장을 개척하다 보면 결국 예술가로서 추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국진 같은 이제 그림을 남겨놓는 사람은 그 그림의 값어치가 점점 커지는 거죠. 보니까 저는 놀랬던 것 중 하나가 그림이 좀 예쁘면 이건희 셀렉션 해가지고 이건희가 그림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무슨 의미냐면 혹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 부자요라고 돈을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취미나 이런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제품을 사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큰 영역 중 하나는 장인의 길을 걸으면 부가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나만의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나만의 길을 걸어서 새로운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거 역시도 나를 홍보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열심히 찍어야겠다. 그 다음에 나만의 길은 뭘까? 고민을 좀 해보자. 물론 뭐 제가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술가의 길이 뭔진 몰라요. 하지만 나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고집을 피우고. 근데 저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다 키울 때까지는 돈을 많이 좀 벌어놔야 되지 않나.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도 같이 영역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자녀 양육을 다 한 이후에는 그런 길을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지금은 비즈니스랑 연계해야 돼요.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이 주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 주는 개념들 안에서 이 비즈니스 펼쳐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20살 될 때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아마 탐구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지점들이 있어요. 목표 지점을 누굴 보고 이제 했냐면 오타니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프로야구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만다라트라 해가지고 그림이 있어요. 그 만다라트에 대한 내용을 갖고 목표 지점을 하나씩 세워놨는데 저는 다 완성은 못했어요. 근데 다 완성은 못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걸어놓고 올해 좀 해보자 그랬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추러스 프랜차이즈 30개 오픈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 작성을 했는데 요즘은 디저트랑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만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카페의 컨셉이면 그게 디저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이글이면 베이글, 소금빵이면 소금빵 뭐 이런 식으로 휘낭시을 이렇게 어떤 이미지, 베이커리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피가 껴서 이제 팔아야 이 컨셉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컨셉을 이제 구성하는 건데 이런 목표를 세워놨는데 최근에 오픈한 매장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의 목표도 프랜차이즈 30개 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나는 이렇게 30개만 오픈하고 싶다. 원두 납품하면서 이런 목표 지점을 말했는데 그 친구도 그런 말 하길래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개인 컨설팅이죠. 근데 컨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베이커리를 잡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휘낭시에 전문 매장 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시행착오상 이야기 드리자면 상권이 있어야 장사는 잘 돼요. 그리고 각 금액대별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주변의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딱 끊는 건데 돈을 버는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극과 극의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컨셉을 잡거나 혹은 아싸리 싸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약간 어설프면 이 양쪽도 못 잡아서 되게 애매모호한 매장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지금 이 시기엔 그래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더 개성 있는 샵들이나 이런 내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매장들이 점점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개념들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극과 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대별 창업대도 있어요. 지금 가장 제 주변에서 잘 되는 매장 중 하나는 순대국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출이 여러분 믿기지 못하시겠지만 카페로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에요.
근데 요즘 음식점이 거의 10,000원대에 육박하거든요. 순대국밥이 10,000원, 11,000원인데 예전처럼 막 비릿한 향이나 뭐 이런 돼지 냄새가 안 나는 순대국밥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대국밥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이랑 다르게 그냥 추운 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국물 있는. 그래서 국밥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강하고요. 머릿고기나 여러 가지 순대도 들어있고 여러 고기들이 들어있으니까 값싸게 고기를 많이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외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그게 제일 잘 되고요. 커피 쪽으로는 추러스 매장 중에 컨셉 있는 데들이 조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창업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업은 점주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개인 창업이 대부분인데 점주가 얼마나 자기 개발하느냐, 제품, 음료, 혹은 베이커리, 뭐 빵,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뭐 그런 능력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거나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은 제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올려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커피 쪽이나 15년 후에 장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백데이터가 필요할까 고민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저만의 로스팅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아직 나의 고객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맛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고객 입장에선. 저는 신맛 나는 커피가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대중의 판단은 신맛 나는 커피는 맛이 없는 커피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고객들이 인식을 해요. 근데 이미 고객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하려는 그 신맛 나는 커피가 오히려 외면받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일본에서 많이 힌트를 얻어요. 그러니까 스페셜티 개념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80년대 커머셜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는 좀 다른 커피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모임 속에서 이제 작은 단체로부터 시작한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된 거죠. 미국이 워낙 소비가 큰 나라다 보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우린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인의 입맛이 잘 맞아요. 근데 일본 굉장히 미식이 발달된 나라거든요. 일본은 자체적으로 강배전된 커피를 통해서 뭐 인도네시아나 자체적으로 하와이안 코나나 해가지고 뭐 세계 3대 커피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장인정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있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후에 스페셜티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약간의 혼란기를 겪고 있고 지금도 스페셜티 쪽이랑 아마 기존에 했었던 로스팅은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스페셜티는 중배전이나 약배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미래에는 저는 강배전으로 간다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동양인이고 일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입맛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빵보다는 이제 탄수화물을 어찌됐든 우리 세대는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에서 오는 구수함, 고소함, 그리고 커피에서 오는 그런 인스턴트 커피에 관련된 그 약간의 씁쓸함, 우리도 동양인이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 계획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도 이제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있으면 이메일이나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커피 관련돼서는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